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과 시사를 풀어내는 장성철 TV 장성철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기사에 실린 미 전문가들 북중 위협, 한국의 핵무장, 미국은 지지해야,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조선일보 워싱턴 김진명 특파원이 쓴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국방부가 지난달 9월 15일 날 잠수함 개발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는데, 이와 맞물리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서 긍정적 여론이 생겨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나토식 핵 공유를 주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독자적인 핵무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생각을 해보면 매우 주목해야 될 기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성철 TV 126화, 오늘은 홍준표의 핵 공유 무장론 옳다, 미 다트머스대 교수 한국 핵무장 지지 밝혀, 이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주로 조선일보 김현명 특파원이 쓴 오늘자 10월 8일자 기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장성철 TV에서 퍼커슨 보고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핵무장 해야 한다, 그런 취지의 퍼거슨 보고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또 미국의 조야 정치에서 활동하는 많은 정치인들 중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거나 혹은 또 이거를 주장하는 싱크탱크, 이런 분들의 활동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워싱턴에서 한국의 핵무장이 옳다,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지금 현재 정치 국면, 다시 말하면 대통령 선거의 국면과 맞물리면서 조선일보 일면에 한국의 핵무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여기에는 이 핵탄두만 탑재가 되면은 군사적 의미가 매우 큽니다. 다시 말하면 전략 핵무기가 탄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중요한 지식인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미국이 지지해야 된다, 그 개인이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지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누구냐 하면요, 다트머스대의 국제학부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두 교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 7일, 현지 시각 7일에 실린 제목의 글이 뭐였냐면, 한국의 핵무기 만들어야 할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만들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게 아니고요. 한국의 핵무기를 만들어야 할까? 이 말은 미국의 관점에서 필요할까? 이 질문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부상, 그리고 북한이 어떤 그 핵무기 고도화, 이런 문제가 같이 겹쳐 있으면서 한미동맹이 현재 약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미동맹의 약화로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해서 한국의 핵무장이 오히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그 이유를 한국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 맞춰서라고 했는데요. 이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급부상,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 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교수의 주장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미국의 동아시아의 이익을 동아시아에서 뺏기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같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질적인 주장입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 왔는데요.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흔드는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 두 교수는 아주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과 한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미동맹에서 중국이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중국에 대항하는 비용과 위험성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 워싱턴은 동맹들이 그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동맹들이 미국의 기대만큼 제대로 못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하지만 특히 예를 들면 한국인들은 그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을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 적이 없다. 한국에게 미국과의 동맹은 항상 북한에 관한 것이었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노력은 한국의 최대의 무역 파트너이고 또 영내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면서도 또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현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쿼드 있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호주, 일본을 포함하는 쿼드에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는 그런 걸 보면서 미국은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이지만 중국은 한국인들이 알듯이 영원히 그들의 이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어쨌든 대한민국 옆에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이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선수이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걸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부상 때문에 이게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니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세련되어지는 북한의 핵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다탄두 이런 것들이 계속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평양이 고성능의 수소 폭탄을 만들고 이것을 미국 본토에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진전을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한미 동맹의 위험 그리고 보상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볼 때 근본적으로 뭔가 이거 계산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교수는요, 전쟁이 나면 쉽게 얘기하면 워싱턴이 평양이 서울을 침공을 했을 때 워싱턴이 평양으로부터 혹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못한다 이거죠. 미국이 보복을 하면 다시 말하면 북한에 대해서 보복을 하면 미 본토가 북한 핵무기의 목표물이 되는데 이런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미국 여러 도시 파괴,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과연 이거를 감내하고 서울을 지켜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전에 유럽의 국가들이 미국인들이 서독의 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프랑스의 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런던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싱턴을 보스턴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다가 영국 프랑스는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해버렸고요. 독일은 홍준표 후보가 주장하듯이 나토식 핵 공유 이런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은
나토식 핵 공유를 한국과 하는 거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이 두 교수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교수는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핵 공유 협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두 교수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 핵무기고를 획득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 첫째는 중국의 부상, 두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의 고도화. 여기에서 미국만 기다리고 미국의 지원이 어떤 경우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 경우에 지지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 핵의 위협도 중요하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두 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에 핵무장을 하게 되면 NPT 조약에 위반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두 교수는 NPT 조약 10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NPT에서 탈퇴하고 합법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다. 이게 이 두 교수의 논리입니다. 한국은 지금 어쩌면 독자적인 그 핵무장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국인들은 다수가 이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 최근에 만들어진 SLBM을 보면서 이거 흔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교수는 어쩌면 이 현재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한미동맹의 기반에 점검을 해보면 한국의 핵무장이 최적의 경로일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두 교수의 주장을 보면서요 2015년에 나온 퍼커슨 보고서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장성철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하는 핵공유 혹은 또 독자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핵무장 이런 것이 허황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외교안보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미국의 다트머스대의 그 두 교수가 주장한 이 한국의 핵무장을 미국 정부가 지지해야 한다 이 주장을 유추 해석을 해보면 한국 정부, 차기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와 미국의 언론, 조야 혹은 시민사회에 어떠한 호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론 설득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의 지지를 받고 또 미국 정부의 승인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그런 기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성철 TV에서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조선일보 기사 중에 하나 딸린 기사가요. 대만의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동시에 나왔다고 합니다. 대만 다시 말하면 마이클 루빈 미국 기업연구소의 연구원이 내셔널 인터리스트에다가 기고한 글에서 대만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만도 핵무기를 갖고 한국도 핵무기를 가지면 조만간에 일본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지 모르는데 미국의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전략이 대만,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핵무장 이를 통한 중국의 부상을 막아내는 이러한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와 국익을 고려해서 냉정하게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판단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성철 TV 오늘은 홍준표의 핵공유 무장론 옳다 미 다트머스대 교수 한국 핵무장 지지 밝혀 이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